안녕하세요, 체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캉테가 여러가지 이적설에 얽히면서, 그리고 캉테가 루머에 얽히면서 캉테는 결국 이적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캉테가 왜 이적을 해야 하며 또 이적하지 않으면 왜 남아야 하며 뭐 이런 이유를 좀 다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캉테의 폼입니다. 캉테의 폼이 제대로 건재하기만 하면 굳이 팔 이유는 없죠. 뭐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박스 투 박스에서 계속 잘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는 일단 좋은 활약을 해주는데 램파드 감독이 쓰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박스 투 박스에서는 이제는 좀 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부상이 좀 잦아지고 있어요. 부상이 잦아지면서 선수 자체가 폼도 내려오는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지금 캉테는 부상에 좀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부상이 잦아지면 뭐 레알간 아자르처럼 계속 고질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캉테는 지금 그런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리 체제랑 램파드 체제 초반까지만 해도 박스 투 박스를 세워놔도 되게 잘했거든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월등하게 잘한다, 세계 최고의 박스 투 박스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1인분에서 1.5인분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나와서도 그냥 뭐 캉테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나와서 뭐 조합도 잘 안 맞고, 조르지뉴 캉테 조합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조합도 정말 안 맞아가지고 캉테를 쓰는 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애매해졌습니다. 많이 애매해진 선수가 돼버렸어요. 거기다 루머겠지만 무슨 결혼식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고, 친구 결혼식에 못 가갖고 램파드 감독하고 조금 사이가 틀어졌다. 그리고 게다가 뭐 코바치치, 조르지뉴, 뭐 복귀하는 길모, 마운트, 하베르츠, 지에으, 이 중원을 설 수 있는 선수들이 꽤 존재를 하거든요. 특히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뭐 코바치치라든지 마운트라든지 지에으라든지 하베르츠는 지금 캉테보다 좋은 기량과 잘 맞는 포지션인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르지뉴, 코바치치, 하베르츠일 때가 조금 더 캉테가 나왔을 때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서 캉테 입지는 폼으로서도 많이 좁아진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건 바로 이 마지막 밑에 거. 램파드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캉테를 기용할 생각이 없다. 이 패스 때문에 그래요. 패스 때문에. 캉테가 너무 투박하거든요. 그리고 드리블도 그렇고 패스도 그렇고 너무 투박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르지뉴처럼 볼 순환과 후방 빌드업에 시발점이 돼줘야 되는 그런 램파드 감독의 전술에는 정말 안 맞기는 해요. 정말 안 맞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형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팀에서 링크가 많이 나고 있죠. 그런 얘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인테르. 콘테 감독이 정말 잘 썼기 때문에 제가 봐도 첼시 내내 통틀어도 캉테를 제일 잘 썼던 건 콘테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콘테 감독은 지금 자신이 잘 맞았던가 뭐 왕년에 잘했던 선수들을 긁어모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르랑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적설이 나오긴 나왔지만 가격대가 좀 맞지 않아서 인테르가 부르는 건 한 요 정도, 첼시가 부르는 건 한 요 정도, 이게 맞지 않아서 잘 안 됐거든요. 인테르도 있을 수 있고, 레알, 지단의 레알도 있고, 파리 생제르맹도 있고, 이적설이 아예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 얘기도 없는데 뭐 캉테 폼 안 좋으니까 팔자가 아니라 캉테 이적설도 어느 정도 찌라시가 됐든 깊이 들어갔든 어쨌든 이적설도 나고 있으니까 캉테 이적설은 조금 더 불붙는 것 같습니다. 첼시 팬들 사이에서도, 국내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지 않느냐. 캉테가 뭐 젊은 선수, 마운트나 뭐 칠웰이나 이 정도 나이대였다면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어리니까 기다리자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 캉테는 이제 나이가 정년기입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윌리안 페드로 때처럼 팔지를 못하던가 재계약 문제로 조금 이렇게 협상을 봐야 되거든요. 첼시가 장기적으로 데리고 갈 생각이 있으면 캉테에게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팔지 않는다는 걸 천명하든 팔 생각이 있다면 지금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겨울과 여름에. 그렇기 때문에 캉테의 이적설이 아예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캉테의 이적 확률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캉테가 뭐 첼시에서 잘 자리를 잡았으면 또 들어갔겠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또 역시 이 밑에 있습니다. 라이스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데클란 라이스는 첼시가 정말 원하는 게 보여요. 올 시즌에 마리나가 모든 걸 이루어졌지만 데클란 라이스 정도만 못 이루어졌거든요. 과연 캉테가 데클란 라이스가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수마레가 됐던 어떤 영입설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왔을 때, 즉 6번노를 소화해 줄 수 있고 박투박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캉테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르지뉴가 처분될 수도 있고 뭐 치크 바클리가 나갔으니까 중원이 조금 뎁스가 낮아졌으니까 캉테가 남을 수도 있지만, 미드필더 라인은 이렇게 되거든요. 미드필더 라인은 이렇게 되는데 누가 가장 먼저 처분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결국 강태일 수밖에 없죠. 길모으는 처분 대상은 아니고 뭐 임대를 가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임대생을 제외하고 남은 올 시즌 멤버 중에 가장 처분이 먼저 될 것 같은 선수는 안타깝게도 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태의 이적설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찌라시가 됐던 아주 얇은 기사가 됐던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첼시가 어떤 결정이든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캉테가 남는 것도 좋다고 봐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캉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램파드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혀 기용을 안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합의점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 시즌 내내 못 찾았지만 팔 거라면 선수를 위해서라도 빨리 판매로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도 시간이 없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선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괜찮은 클럽에서 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괜찮은 클럽이라는 거는 첼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로 계속 그 선수가 뜰 거라면 그런 클럽들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느덧 첼시에서 캉테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네요. 나이도 이제 30줄이고 물론 완전히 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어떤 면으로서는 좀 씁쓸합니다. 캉테가 참 어린 나이에 왔는데 어느덧 노장이 돼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씁쓸하네요. 윌리안은 결국 FA로 풀렸잖아요. 근데 윌리안도 바르셀로나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 무슨 700억, 600억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팔지 않았던 건 첼시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 선택이 잘하고 못하고는 없다고 봐요.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다고 보는데 캉테 역시 마찬가지예요. 첼시가 남길 거면 그 선택이 잘하던 못하던 그걸 램파드 감독 이하 보드진에 못 끼고, 판다 그러면 이제 뭐 그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보드진의 공과 과가 구분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캉테의 우려점은 그걸 것 같아요. 딱 5글자죠. 에이징 커브 아니냐는 거죠. 부상이 잦아진다는 것도 에이징 커브일 수 있거든요. 뭐 무조건 폼이 내려와야만 에이징 커브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에이징 커브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조금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레스터 시절, 첼시 시절보다 부상이 정말 잦아진 건 사실입니다. 어쩔 때는 캉테 없이 플레이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부상이 좀 잦아지는 것도 첼시 팬들의 우려일 수 있겠죠. 차라리 이럴 때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캉테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없는 선수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거면 제 가격을 받고 인테르가 됐든 레알이 됐든 팔자라는 느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공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첼시 미드필더들이 하베르츠가 이제 들어왔긴 했지만 그전에는 되게 제공권들이 났거든요. 중원 장악에서 키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데클란 라이스라든지 수마레가 됐든지 이런 식으로 좀 키 큰 선수들이 링크가 나는 이유는 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캉테는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죠. 아무래도 키가 좀 작고 단신이다 보니까 물론 볼을 뺏고 인터셉트나 뭐 이런 태클이나 그리고 수비 범위나 이런 건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제공권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자면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폼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지만 캉테가 나왔을 때 승률이 조금 내려가고 있다는 건 반증하는 건 뭐냐? 캉테의 폼도 조금 내려와 있다는 거죠. 수비형 미드필더가 됐던 박스 투 박스가 됐던 캉테의 폼이 조금 내려와 있다는 게 지금 첼시의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옛날처럼 캉테가 잘했으면 뭐 압도적인 활약을 하고 있으면 첼시는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했겠죠. 왜? 캉테는 재계약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잘할 땐 그냥 캉테가 재계약을 했어요. 팀 내 최고 주급을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이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캉테가 재기량을 하고 있었다면. 하지만 재기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되느냐 남겨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봤는데 캉테 이적설은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팬심으로서 캉테는 굉장히 귀엽고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캉테는 정말 수비형 미드필더에선 축구도사 같은 선수였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슴이 좀 아픕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축구 비즈니스다 보니까 보드진의 생각도 있을 거고 램파드 감독의 생각도 있을 거고 캉테 본인의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모두가 좋은 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캉테